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석일 매니저입니다. 자, 제가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한마디는 이제 다시 또 이익 성장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. 자, 이번 주에는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강한 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계속 좀 지지부진한 장이 펼쳐졌던 상태였는데 그래서 약간 개별적인 이슈성 종목들이 좀 더 위주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CPI가 이제 공개되고 난 이후 이제 흐름들 생각하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시장이 좀 분위기가 개선됐을 경우에는 이런 이익 성장 기업들로 수급이 좀 집중될 수 있다. 이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를 또 생각을 해서 오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관련된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봤으니까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종목 리뷰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첫 번째로는 오늘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있습니다.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 종목 1차 목표가 달성을 좀 하게 됐는데 사실 최근에도 제가 방산주 쪽 굉장히 흐름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LIG 넥스원도 여러 차례 좀 리뷰를 좀 도와드렸던 상태죠. 근데 요즘에 장이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좀 이렇게 좀 최근에는 조정을 보였던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LIG 넥스원 차트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지금 우상향의 흐름들, 지수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의 좀 흐름들이 지수와 좀 반대로 우상향의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강한 실적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더군다나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북한 쪽 뭐 이슈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멘텀들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단순히 제가 넥스원은 요런 그 좀 단기적인 요런 흐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업체로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수주 잔고가 이미 많이 확보를 좀 해놓은 상태고 뭐 천궁도 이제 수출 계약을 좀 큰 규모, 5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뭐 당연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, 이 종목 얼마 전에 리뷰해드릴 때도 이 종목 한번 신고가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상태인데 일단은 오늘 여기 한 이전 고점 근처로 좀 가고 있는 상태고요. 여기서 좀 추가적인 시세들이 한 번 더 이어진다고 하면 신고가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넥스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좀 기대가 되니까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SM 보도록 할게요. 자, 제가 최근에 이제 무료 방송 통해서도 엔터사들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엔터사들 제가 집중하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해드렸던 상태였고 뭐 관련된 종목들도 몇몇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지금 SM은 최근에 엔터사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고서 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SM은 이제 그 에스파가 이제 7월 달에 지금 앨범을 출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출시 앞두고 벌써부터 사전 예약에 지금 선주문이 한 10만 장 이상 들어왔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좋은 흐름들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SM도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두 종목까지 리뷰를 좀 도와드렸고 이제 새롭게 신규 종목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편입할 종목 현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현재가는 12,700원이고요. 오늘 휴비치라는 종목 편입을 해보겠습니다. 사실 이 종목이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 김동호 매니저님께서 이제 편입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겹치는지 몰랐어서 가지고 일단 오늘 이 종목 준비를 좀 해봤고 저 역시 휴비치라는 종목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이 자리에서 편입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 시장이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비치는 지금 신고가를 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좋기 때문에 역시 휴비치는 딱히 이렇게 비싼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요. 최근에 이 업체가 실적 성장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종목은 휴비츠라고 하는 업체고요. 자, 이 업체의 이제 사업부를 좀 일단 보게 되면
이 안과용 의료 기기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주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이 안경원에 들어가는 진단기기 제품들도 생산을 하고요. 그다음에 안과 쪽에 들어가는 진단기기라든지 수술용 관련된 의료 기기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이 업체가 이 안과용 의료기기 부분에서 또 이제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,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 3등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탄탄한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업체가 이제 국내에서도 판매를 잘 하고 있지만 해외 쪽에 수출 물량들이 꽤 많아요. 그래서 국내나 지금 해외 쪽에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 이어가고, 특히나 최근에는 더욱더 이제 리오프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개되고 나면서 훨씬 더 실적이 더 가파른 상승세를 좀 붙이고 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이런 안과 쪽 관련된 의료기기 사업에서 좀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업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 검안기라든지 안과용 진단기, 이렇게 쌍끌이로 인해 가지고 연매출이 올해 이제 처음으로 1,000억대 돌파를 할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 휴비추의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 추이를 잘 나타낸 이제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, 아시겠지만 역시나 이런 의료기기 업체들은 코로나 때 당연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2020년 때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하는 이런 흐름들로 보이게 되는데, 보시면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,000억대 이상의 좀 매출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결국에는 올해 이런 식의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들을 좀 보게 되면 글로벌적으로 리오프닝이 이제 다시 한번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의료 기기에 대한 수요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서 해외 수출 물량도 지금 증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뿐만 아니라 이 휴비츠가 또 이런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, 그 망막의 단층을 검사하는 의료 기기들을 최근에 많이 판매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. 근데 보통 이제 안구 같은 경우, 안구 질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좀 치료하거나 수술하는 되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망막을 단층을 진단하는 의료 장비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 판매량이 좀 성장성을 좀 이어가면서 올해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 성장 기대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밸류를 고려해 보더라도 현재 구간이 그렇게 비싸진 않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적 성장 모멘텀으로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큰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. 다음은 결국엔 이제 의료기기들은 또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고령화 문제죠. 고령화가 많이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, 얼마 전에 이제 이창용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고령화 심각한 문제에 좀 직면해 있다,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. 결국에는 고령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안구 질환의 비중은 더욱더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, 당연히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서 좀 안구 질환들이 좀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이런 의료 기기에 대한 수요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휴비츠에 대한 모멘텀들, 고령화에 대한 수혜주 중 하나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마지막 화면을 보게 되면 요즘에 단순히 이렇게 이제 좀 고령화된 인구의 수혜만 받는 게 아니라 젊은 층들에서도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지고 눈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잘 나와 있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당연히 눈에는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뭐 등 여러 가지 질환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,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최근에 그 안과를 찾는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역시 진단을 하는 의료기기들의 수요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아보겠습니다. 네, 제가 질문하겠습니다. 네. 사실 요즘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.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기업이 어떤 혁신이라든지 해외 시장이나 이제 신제품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. 특히 그렇죠. 이제 성장 산업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또 의료기기 산업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특히 이제 저성장 국면이라든지 경기가 부진한 틈에 최근에 이제 성장주보다 가치들을 조금 더 선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, 이런 흐름들은 어느 정도까지 또 길게 보시는지 의견
알고 싶습니다. 네. 뭐 지금 성장주와 뭐 가치주를 사실 나눠 보자고 하면 최근에 사실 이제 한참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었을 때는 좀 성장주가 불안할 수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성장주나 뭐 가치주를 나눈다기보다는 실제로 영업 활동을 통해서 그런 이익 성장을 만들어가는 회사들이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결국에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휘비치는 굉장히 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가치주나 성장주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크다,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휘비치라는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요, 1차 목표가는 제가 13,500원 제시하도록 하고요. 2차는 15,3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10,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